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시장에 강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환율이 일단 1% 넘게 하락했고요. 거래소에서 금융투자와 연기금 등 기관 수급이 대거 들어왔고 외국인까지 가세해줬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 AI의 강세가 돋보이는 하루였죠.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세 가지 섹터를 언급드렸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죠. 오늘 단연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확실히 AI 반도체 쪽이 붐인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갈 줄이야. 근데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반도체, ISC, 이오테크닉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기세라면은 추세를 타고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처럼 뭐 AI 반도체 쪽이 더 잘 갈까요? 네, 뭐 사실 뭐 비슷한 주제로 계속 나올 때마다 항상 HBM을 가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공정 단에서의 좀 핵심 부분들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한미반도체나 ISC는 뭐 항상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점유율 1위 제품들이 있죠.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뭐 EMI 차단막 실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상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과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단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단연 대장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강력한 시세가 여전히 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고점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바탕한 급등이 나오면 항상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거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올 텐데 이게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의료기기까지 다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이 사실상 AI 관련된 HBM은 이제 시작될 거고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될 거거든요. 뭐 연평균 20에서 한 25% 정도고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60% 이상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쪽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뭐 당연히 탑재 기기들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월등하게 부족하는 상황이 마련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기대감들은 좀 생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또 관련된 투자들도 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HBM 시장에서의 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의 상승 기조는 좀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다만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전에도 이 종목이 거래량 동반한 거의 상한가 근접한 급등이 나올 때마다 한 두세 달씩 쉬었거든요. 이때도 보시면은 HBM 첫이랑 이제 그 HBM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와 이제 주중 환원 정책 얘기가 나올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이때가 한 25% 정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쉬었거든요. 쉬어주다가 또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면서 또 20%대 급등이 나왔고 또 두세 달 쉬었다가 또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일정 기간의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이미 움직이기 전에 뭐 항상 이런 반도체 쪽 어디 봐야 되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HBM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 또 쫓아가기 시작하면 또 어느 정도 이 기간 조정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단기 수급이 또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이벤트가 있는 쪽에서 좀 움직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AI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HBM도 종목들이 뜨거웠지만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지만 다만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잡아볼 만한 종목군, 뭐 섹터군이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HBM 쪽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HBM 관련했을 때 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예.
였었는데 원래는 좀 지금 대장 역할을 이스페타시스가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우상향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좀 주가에 쉬어간 흐름들이 있었고 그다음 힘을 좀 응축해서 오늘 상한가에 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에 관련했을 때 순환매의 흐름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실 반도체 HBM 관련했을 때 올라갈 만한 이슈가 딱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뭐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이슈가 부각이 됐다든지 이런 이슈는 없었고 사실상 좀 관련했을 때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ARM 앵커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엔비디아 네.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HBM 쪽이 움직인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2분기 실적도 곧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AI 반도체 시장 굉장히 많이 뛰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 우리 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발표가 된다면 다시 한번 HBM 쪽에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HBM 관련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쪽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순환매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디자인 하우스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ARM 관련했을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HBM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 지금 볼만한 종목은 이스페타시스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가장 대장주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뭐 다른 종목군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대장주가 너무 잘 갑니다. 사실상 뭐 바닥권에 위치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이라든지 좀 더 안전하게 좀 매수 타점을 노려보겠다 하면서 좀 위치적으로 낮은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면은 혼자 소외감이 많이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시장에서는 좀 대장주를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인 이스페타시스를 보자. 그럼 본부장님은 또 앞서서 디자인하우스 보자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지금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뭐 볼만한 거는 LX 세미콘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기업이죠. 뭐 네. 가온칩스 이런 종목인데 가온칩스는 뭐 시세가 조금 분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끌시끌하기 때문에 좀 네. 탄력적인 거 원하시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묵직한 거 보고 싶으시면은 LX 세미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매물대 상단 라인을 좀 계속 뚫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좀 계단식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에 좀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시면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전보다는 장기적인 이런 수급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담아주고 있고 이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에서는 큰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을 뚫어줄 때 거래량 동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거래량 동반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단기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슈퍼 매물대 라인을 거의 4-5달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DDI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묵직하게 보신다면 이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해서 LX 세미콘 그리고 가온칩스 언급해 주셨습니다. 반도체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짚어보는 키워드죠. 제약바이오 섹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쉬었죠.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이 일단 불을 지폈고요. 정부도 바이오 업종의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대거 꺼내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셀트리온의 이슈가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종목별, 개별적으로 좀 해서 모멘텀을 타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는 되게 매력적인 네. 가격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 투자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대신 운용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제가 바이오 쪽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 네. 펀더멘털 상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게 바이오 쪽은 투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이런 기대감과 꿈을 먹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이 거의 3년 동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업종들이 사실 이벤트가 받으려면 이제 신약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뭐 환자들을 모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자체가 거의 뭐 이상 이후는 다 소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임상부터 임상 1상, 2상, 3상으로 갈수록 대규모로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 기간 때 몰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상이 대거 지연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바이오 쪽에서의 모멘텀이 터질 수 있는 이슈가 좀 적어졌고 항상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의 흐름들이 보일 때는 어떤 때냐면 임상 2상, 특히나 3상에 대한 결과치가 나올 때가 여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이슈 나오면 거기서 막 상한가 연달아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기업이 또 임상 좋은 모멘텀 터지면 그쪽으로 수급 옮겨가면서 계속적인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나름대로 실적이 견조하게 흘러가거나 뭐 세제 혜택 같은 이런 이슈가 나오지만 정부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뭐 약값도 네.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는 전혀 우상향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게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지금 모멘텀 자체가 좀 작다. 그리고 뭐 이런 이 학회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관련돼서 이슈가 터지는 종목군들만 반짝 오르고 또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연속성이 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신약이라든지 일부 모멘텀이 있거나 바이오시밀러적인 부분에서 이벤트가 있는 쪽에서의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우량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주가가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월봉이나 연봉 보더라도 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 투자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본업에서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량 모아 가신다라는 전략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고 운용 기간을 약간은 길게 잡고 가야 한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팀장님은 제약바이오 전략을 어떻게 짜시는지 지금 뭐 하반기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휴미라 이슈도 있고 실적 고성장 덕분에 제약바이오가 좀 투자 매력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전략을 짜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좀 보고 싶은 섹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실적 시즌 다가오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섹터가 뭐 자동차 부품주도 있고 네. 화장품도 있고 변압기도 있는데 그 실적이 좋은 섹터가 굉장히 많이 우리의 입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가 지금 주가가 좀 아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질까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개별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섹터 내에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난 상반기에 또 바이오 다시 한번 살아날까 했을 때 일부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의 강세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자분들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접근을 해보실 뭐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하면은 좀 뭐 미국 쪽에서 이슈가 있는 랩지노믹스라든지 혹은 합병 이슈가 있는 셀트리온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 합병에 대한 이슈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좀 주가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합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쪽에 투심이 돌아오기보다는 개별 종목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관련했을 때
회사에서 좀 못을 박았습니다. 네. 12시 부근에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하니까 한 2, 3분 이내에 한 5% 정도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라인대를 지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그 주가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다시 한번 회사 측에서 재공시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의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두 분 다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이오와 함께 움직이는 게 의료 AI 섹터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죠. 이 엔비디아가 AI 신약 개발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신테카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다가 음봉 전환했지만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의료 AI가 포함된 제약 바이오 ETF도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루닛이나 JLK, 뷰노 등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의료 AI주들도 정말 많이 거론을 하셨고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사실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핫한 상황이고 네. AI 쪽이 부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지금 오늘도 루닛이 20만 원대 다시 한번 네. 재돌파를 했는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좀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말아올리면서 다시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좀 52주 신고가 흐름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엑시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수익성, 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수익성이 좀 감소가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뭐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짧게 본다면 11선이겠지만 뭐 아직까지 우상향하면서 한 번 더 20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루닛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 이제 4분기마다 지금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루닛 인사이트에 대한 이런 가입자 수가 2,000 기업이 넘어섰고 해외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외에서의 투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루닛 인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게 구독 경제화돼 있어서 4분기에 다 대거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AI 섹터가 죽지 않는 이상 뭐 AI 의료 쪽도 일단은 더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AI 종목들이 연초에 주도주로 많이 부상을 했었잖아요. 의료 AI가 포함된 이 제약바이오 액티브도 출시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연초처럼 하반기에도 의료 AI 섹터가 좀 주도주로 부상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강한 섹터가 하반기에도 좀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AI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을 보고 있고요. 네. AI 섹터 내에서 지금 수익성을 내는 섹터가 있고 안 내는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섹터가 의료 AI 쪽입니다. 특히 뭐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특히 뭐 병원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해외 쪽에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료용 AI 쪽에서 보게 된다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루닛과 그다음에 종목군인 뷰노라고 있는데 네. 뷰노 같은 경우는 좀 이번 주 모멘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16%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번 주에 뭐 관련 알츠하이머 학회에 좀 참가하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된다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U자형 모양 그리게 되면서 이 라인대를 좀 돌파하게 된다면 돌파 매매 자리로 다시 한번 뷰노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